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안대희 전 대법관 이제 총리 후보자죠. 변호사 수임 문제가 좀 논란이 됐는데, 먼저 우리 준비된 우리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많지 않은 소득으로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가족들에게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은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5시 반에 기자회견을 해서 불어난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좋은 뜻이니까 좋은 뜻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히 언급을 하고 지금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11억 사회 환원, 이걸로 이제 수임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그게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그거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버는 건 좋죠. 그런데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이 벌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돈을 번 방식이 불법적인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관피아도 이거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업한 거는 아니에요. 끝나고 가서 거기 취직하고서 거기 내가 속한 회사에 부탁 좀 들어주는 게 그게 예를 들면 뭐 돈을 갖다 준 거나 이런 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지만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다라고 취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글쎄요, 사회 환원이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걸로 지워지기는 힘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와 건전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과가 과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한 결과의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이 그렇게 좀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겠죠. 저는 저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심플하게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도 인정한 거거든요. 정관예우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 수많은 개혁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정권 이후에. 그러면서 법조개혁의 핵심이 바로 정관예우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그리고 정관예우가 모든 법조의 비리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양산시킨다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다 교육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관예우를 갖다가 정말 정면으로 본인도 그걸 갖다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뒤에 지금 이제 와서 그걸 기부한다는 하는 행위로서 그건 도저히 저는 시도될 수가 없고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이런 어떤 총체적인 책임을 갖다가 대통령이 어찌 말하면 하사하는 겁니다. 검을 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와 이게 있다면은 저는 그 국민적인 어떤 기대와 요구를 갖다가 국민적인 신뢰를 갖다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였어가지고 또 수많은 인재가 있으니까 또 하시면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전 분들하고 달랐던 거는 이전에 총리 후보자가로 지명되기 전에 일단 사회 환원을 이제 상당히 또 많은 액수를 했거든요. 그런 점이 또 있어서 조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대희 후보자 기자회견 들으면서 좀 착잡합니다. 왜냐면요.
그 1년도 되지 않아서 후배 변호사 4명과 함께 작은 그 소규모 어떻게 보면 로펌이죠. 예. 함께 해서 20억 원 정도를 소득을 거뒀습니다. 주로 자문료였고 여기에 수임료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6억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시기와 관계없이 어쨌든 어떤 사회 기부를 4억 원 가까이 했다. 4억 이것도 7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대희 후보자가 바로 이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자신도 전관 예우를 받았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외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어떤 기자회견에 임하는 태도도 어떤 웅변조라든지 예. 어떤 같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그런 태도보다는 네. 조금 더 자세도 낮추고 표정도 좀 바꾸고 하면서 좀 설득도 하고 설득하고, 자신의 상황을 네.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게 좀 뒷받침이 됐었어야 되고요. 예. 2006년에 이용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 만 5년 동안 그러니까 대법관 퇴임 이후에 만 5년 동안 무려 60억 원의 예. 수임료를 그 거둔 근데, 걸로 드러나서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네. 됐는데 이번에 또 그 문제가 다시 그 재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훈 거기에 대한 대법관도 사실은 대법원장도 다 또 기부를 하거나 또 헌금을 내고 뭐 이렇게 네. 했죠. 예. 뭐 그 추적한 건 안대희 아니고. 후보자에 예. 대한 워낙에 그 국민검사 안대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요. 자신의 어떤 정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발표할 때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네, 그런 어떤 그 근데 표정 관리를 어쨌든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대통령 여권으로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 지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방선거의 어떤 뭐랄까 이 반전의 계기를 좀 삼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요, 예. 제가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시고 이게 다 연관이 돼요. 예. 참 지금 야당하는 거 보면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안대희 방지법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정작 김영란법은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이번에. 예, 뭐 아직도 더 논의 논의를 중이죠. 예, 하고 나중에 후반기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하면서 그게 마치 유일한 것 모양 그 야단의 법석을 떨었는데 아니 그 새로운 법을 만들겠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웬만큼 마련되어 있는 법안 통과해야지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또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저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그건 잘못된 일이죠. 예. 하지만 야당도 똑같이 잘못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화시키면서 본래의 핵심을 오히려 흐려놔가지고 상당히 죄를 짓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이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 돌을 던지는지 어떤 면에서는 웃기기까지 한데 참 야당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 교수님 웃긴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조금 때는 방송에 이상하게 들어가서 그 야당과 지금 이제 안대희 그 후보자를 갖다 양비론을 펴고 있는데 저는 그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뭐 야당도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야당이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는 여당이죠. 그건 야당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야당이가 누구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번 문제에 온 국민이 아직까지도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헤어나서 다시 희망을 갖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담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총체적인 모순을 해결할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검사로서 국민적 신망을 받던 누가 정관예우를 안대희 후보자가 받아서 이런 줄 알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 드러나서는 모르는데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는 저는 본인도 사회에 네. 환원할 건 환원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통령 예. 짐을 들어주고 예. 새로운 선택을 제가 가야 돼요. 저희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이제